먼저 국민이 좀 의아한 게 부풀려도 적당히 부풀리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까? 450억짜리를 1,300억대에 네. 팔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예. 우리가 그 K9 전차 자주포를 터키에 수출하는 거와 연계를 하면서 예. 가격이 많이 부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서로 연계하는 트레이드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일강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하벨산과 터키 하벨산과 직계약을 했다고 방사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 이면에는 모두 일강 공영이 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3배 부풀려서 450억짜리를 1,300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계약을 한 다음에 국내 사업분 500억 정도를 SK CNC에 배분을 하고요. 예. 다시 SK CNC에서 다시 200억 원을 또 일강의 자회사인 일진 하이테크로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규택 회장이 챙긴 리베이트만 해도 5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500억. 야, 엄청 큰 돈인데 그런 그액의 리베이트가 있으니까 이분이 보니까 뭐 학원 이사장도 되시고 엔터테인먼트 뭐도 하시고 경찰로 공직생활 입문하셨고 그액의 돈이 결국 사업을 문어발로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경찰은 뭐 오래 한 건 아니고요. 예. 경찰의 간부 후보생이라고 있습니다. 예. 일반 대학 출신이 시험을 쳐서 경위로 바로 이렇게 경찰에 시작을 하는 간부 후보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간부 후보생 합격했다가 경찰 생활을 좀 시작했다가 얼마 안 돼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바로 이 무기 중개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대표님 이분이 보니까 이미 불곰 사업,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돈 빌려주고 돈 대신 무기 받는 사업에서 구속이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돈을 벌었죠. 예. 이를테면 불곰 사업에서 3억 1천만 달러어치를 무기를 중개했습니다. 예. 그 이제 메티스 M이라는 대전차 미사일하고 무레나라고 하는 공기부양정을 이 일광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거래를 했는데요. 예. 이때 러시아는 당시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러시아 회사가 우리나라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무기가 메티스 M. 메티스M. 아, 예. 우리나라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홍보비를 얼마 줄 테니까 성사를 시켜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예. 유태라는 분이 접근을 했는지 어쨌든 자기가 홍보비를 다 대고 성사되면 그 대신 더 많이 다오 예. 해서 근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윤모 씨라고 하는 투자자를 모집한 거죠. 윤모 씨에게 홍보비를 투자를 받아서 성사가 되면 그 대신 이익금의 3분의 1을 줄게. 나는 3분의 1만 가질게. 해가지고 윤모 씨로부터 홍보비를 투자를 받고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메티스엠과 무레나를 성사를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면 메티스엠 만드는 회사와 무레나라는 회사는 자기는 하나도 홍보하지 않고 자기네들 돈은 10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규태 씨가 전적으로 어디서 자금을 끌어와서 홍보를 다 해서 성사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게 이제 한 2,300만 달러 이상을 줬고 그중에서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윤모 씨에게 3분의 2를 한 1,500만 달러를 주고 예. 자기가 790만 달러를 받았어요. 예. 이제 계약이니까. 그런데 그 790만 달러를 수입을 올렸으면은 이제 한 80억 넘겠죠. 예. 또 당시에는 뭐 환율이 엄청 비쌌으니까. 예. 그러면은 세금을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안 그걸 냈군요. 탈루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조선 포탈처로 돈을 보냈다가 예.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교회에다 헌금 방식으로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좀 네. 좀 신앙인, 독실한 신앙인으로 네, 네. 맞겠죠, 뭐 신앙인. 그런데 네.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비리로 구속까지 된 분이 표창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좀 뭔가 좀 잘못 포장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보시면은 지금 2000년도에는 서울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고요. 자랑스러운 시민상. 그리고 예.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도죠. 불공사 같이 하기 전인데는 그때는 모범 기업인상을 받았습니다. 와.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예. 2010년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금 164억 원을 내지 않아서 지금 이제 고액 체납자로 2012년에는 국세청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네. 굉장히 교회 헌금으로 위장해서 돈을 빼돌리고 이러고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가장 악질이죠.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또 좋은 사람으로 포장이 돼 있나 보죠? 그 인맥이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도 뭐 경력이 나왔지만 지금 학원 이사장도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연예기획사 대표 예. 그리고 대종상 영화제 또 영화 또 조직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마당발입니다. 예. 조직위원장이죠. 위원장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기 중개라는 자체가 사실은 인맥 사업이거든요. 마당발이고 그렇군요. 인맥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이미지도 많이 바꾸면서 다양한 정관계 모든 사람들과 계속 만나서 접촉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로비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그 얘기에서 하나만 더 여기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이 그러면 정관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면 소위 말하는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이 그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업계에서 넘버원은 아닙니다. 예. 뭐 오모 회사도 있고요. 하여튼 이거 더 큰 회사도 있거든요. 예. 아마도 예. 지금 그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이 일광공영뿐만 아니고 모든 무기 중개상을 아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게이트라고 하기에는 지금 사회가 너무 밝아졌어요. 예. 그러나 각자의 비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을 것이다. 만연해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게이트는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정권 차원에서 하기에 너무 밝아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방산비리 연결고리의 실태입니다. 처음 내용 취업의 공식 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별 하나는 상무, 두 개는 전무, 세 개는 고문.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군 내에서도 별을 단다는 것 임원이 곧 별이지 않습니까? 예. 기업에서는 임원이 별이고 군에서는 역시 장군, 장성들이 또 곧 별이지 않습니까? 예. 거의 계급 체계가 비슷하게 또 가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업 규모라든가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직하신 분들의 전례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별 하나. 예. 거기- 저기 나오고 있는데 6년 전 해군 작전사령관 STX 고문을 했고 3스타 별 3개니까 네. 고문 이상은 그리고 소장 별 2개 대기업 전무, 그 예. 준장인 경우에는 이번에 걸린 지금 권모 중장, 공군 고문 중에서 SKCN 상무로 갔었고요. 예. 과거에도 지금 해군에 있던 임반웅 중장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상무. 예. 그리고 또 하태민 제독 중장 역시도 한진중공업 상무로 바로 이렇게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고착화될 정도면 별 하나는 상무, 두 개는 전무, 세 개는 고문 이 정도면 네. 소위 말하는 군 출신 퇴역 장성과 이 기업, 특히 방위산업 기업과의 유착 관계가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 관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예. 19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그때는 방산업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돈이 예. 안 됐으니까 현대 너희들은 탱크 만들어. 음. 그리고 대우 너희들은 장갑차 만들어. 예. 삼성 자주포 만들어. 뭐 이렇게 다 강제로 지정해줬어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예산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사업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정해줬던 그 어떤 그 품목 말고 예. 하는 새로운 품목이 생긴 겁니다. 여기는 이제 경쟁이 들어가죠. 경쟁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비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그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기업 기준이에요. 예. 대기업 임원이 바로 상무 아니겠습니까? 예. 이사 상무. 그러면 군에서 준장 별 하나면은 상무로 취직하고 별 2개면 전무로 취직하고 별 3개면 고문 또는 사장급 본부장, 예. 특수 뭐 본부장, 뭐 이런 사장급 본부장, 별 4개 출신이면 별 4개 출신 취직 잘 안 해요. 이제 체면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취직하는 분들은 또 대기업의 고문으로 취직하고 야, 뭐 그렇게 그러면- 하는 게 또 대령 출신들은 또 부장으로 취직하고 그 과정이 일반화돼 있으면 비리의 고리가 굉장히 다 아는 사람은 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중령 대령 출신들도 취직을 잘 합니다. 그러면은 야 이런 장군 출신들을 모셔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텐데 어떻게 중령 대령 출신들도 저렇게 방산업체에 취직이 잘 될까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유가 다 있어요. 중령으로 53세, 대령으로 56세에 전역을 하면 자기는 전역했지만 자기 동기는 남아서 지금 투스타, 쓰리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네요. 사관학교에서 불과 150명, 200명이 지금 30년 동안 같이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터운 인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령 출신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직에 남아있는 자신의 장군들하고. 친구가 쓰리스타, 포스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